예,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나요? 어, 예. 저는 그 두 번째, 이번 먼슬리 워크숍의 연사를 맡은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 C 위대한이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가 네트워크 앤 시큐리티인데, 이제 오늘 주제가 주로 네트워크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고요. 첫 시간에 박형준 C님께서 네트워크 분야 중에서 이제 컨텐츠 딜리버리 네트워크, CDN에 대해서 좀 딥다이브하게 살펴봐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진행할 세션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저희 ML 옵스, AI 옵스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소개드리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어떤 운영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이고, 실제 워크로드의 구성을 하실 때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하실 때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으로서 약간 실제 운영에 영향도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는 AI ML을 가지고 넷옵스, 저희 데브옵스, 데브섹옵스 이런 것처럼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있어서 구축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축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플래닝부터 구축, 그리고 구축 이후에 어떻게 최적화해서 안정화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고 있고, 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큰 엄브렐라 아래 지금은 현재 5가지 제품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품에 대해서 오늘 차근차근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 자체는 저희 큰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AI ML을 접목해서 여러분들이 구글 클라우드 상에서 또는 IT 워크로드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액티브 어시스트라는 기능 중에 하나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액티브 어시스트 자체는 여기 밑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책 인텔리전스, 비용 인텔리전스,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컴퓨팅 인텔리전스, 데이터 인텔리전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인텔리전스, 이렇게 크게 6가지 필러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이 액티브 어시스트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서 놓치기 쉬운 복잡한 운영 환경과 그리고 관리를 하실 때 이 하나하나 변화 관리라든지 지금 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러한 것들을 조금 지능적으로 평상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그 중에서 조금 이상한 액티비티가 발견이 되거나 아니면 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GC 같은 컴퓨터 엔진 같은 워크로드에서는 이제 프로비저닝이 발생하는 트래픽보다 너무 많이 되었다고 보여지면은 그러한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코어 수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알림 형태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글 클라우드가 향후에 여러분들의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AI ML 기반의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들을 계속 애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는 또 네트워크 인텔리전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 안에 이러한 기능들을 한데 모아서 여러분들이 운영하시는데 손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환경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객의 목소리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이 코비드 임팩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점점 단말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모바일 단말이라든지 인터넷 단말, 여러 가지 단말들이 클라우드와 직접 연결되는 서비스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잘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디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어디서부터 트러블 슈팅을 해야 될지 좀 막막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들의 통합적인 모니터링과 좀 트러블 슈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한 것들에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적인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 슈팅,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필러 중에 하나가 이제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컴플라이언스에서 예를 들어서 컴플라이언스에서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IT 자산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자산이 유유자산 없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그 감사 시즌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 해서 고민을 해서 만든 그 솔루션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방화벽이나 라우팅, 그리고 LB 백엔드 같은 로드 밸런서 백엔드와 같은 룰을 프로덕션을 구성을 하셨을 때 이거를 구성을 변경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변경 작업이 예상이 될 때 그 변경 작업에 있어서의 영향도는 어떨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상태를 명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리고 현재로부터 뭐 과거의 뭐 특정 시간 동안에 이 트래픽 흐름이라든지 뭐 구성에 대한 변경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려면은 그런 과거의 데이터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의 좀 가시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워크 관련 트러블 슈팅 문제, 이게 우리 ISP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저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성하셨을 때는 이게 온프레미스의 문제인지 아니면 GCP가 가지고 있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아이솔레이션 하셔서 이제 조금 브레이크다운 해가지고 확인을 하려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최적화 부분,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정말 우리가 잘 쓰고 있는 건지, 비용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지, 이러한 것들, 구성 현황과 사용량, 그리고 이제 사용하고 있는 대역 폭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목소리를 많이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AI 옵스라고 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가트너에서 이런 AI 옵스에 대해서 크리테리아를 좀 정의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퍼레이션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인제스천하는 단계,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현황 정보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 텔레메트리 정보나 로그, 뭐 컨피규레이션 정보, 그리고 지금 온프레미스나 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상에서의 이제 이 GCP 이외의 정보들, 그리고 뭐 서드 파티에 있는 또 서드 파티 버추얼 머신이라든지 이쪽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인제스천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토폴로지를 확인하는 단계, 그리고 이런 코렐레이션이나 레코그니션처럼 지금 현재 어떤 교정해야 될 그 전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확인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확인하는 단계,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 건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종국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레미데이션 해가지고 실제 더 나은 환경으로 좀 바꾸는 과정들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가 퍼포먼스 대시보드, 네트워크 토폴로지, 커넥티비티 테스트, 그리고 파이어월 인사이트와 같이 현재 오퍼링하고 있는 이러한 제품들에서 여기 이제 AI 옵스의 크리테리아에 이렇게 포지셔닝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그 앞으로도 여기에 있는 다른 그 필러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그 요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라는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계속 제품을 개발하고 추가를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품은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이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의 현재의 토폴로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저희가 VPC가 있을 수 있고, VPC와 VPC를 연결하는 뭐 VPC 피어링이라든지 VPN 게이트웨이, 뭐 인터커넥트,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네트워크 구성 같은 것들을 시각화하고, 그리고 그 시각화한 대시보드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트래픽이 오가고 있는지 조금 그 리얼타임, 준 리얼타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각화를 하시면 좋은 게 이제 어떤 텔레메트리 로그 정보로만 어떤 문제를 접근하시면은 사실 어떤 종합적인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라든지 뭐 네트워크 확인하는 데 있어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 저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다는 거 이제 가장 좋은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그리고 트래픽의 흐름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이제 어떤 향후에 우리가 이 서비스에 대해서 어떻게 고도화를 해나가고 이제 발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할 수 있는 이제 토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서 보여지는 이 그래프 자체, 그리고 이 토폴로지 자체는 지난 6주간의 데이터를 시계열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같이 해볼 텐데, 이러한 시간에 따르는 차이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어떤 특정 시점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러한 변화 때문에 뭐 어떤 임팩트를 받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데모도 보여드릴 텐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쪽에 있는 그 컴포넌트들은 그 엔드 유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뭐 유럽, 에이펙 이렇게 큰 단위의 구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각각 들어오는 엔드 유저, 나의 엔드 유저들이 그 GCP의 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 접근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접근을 하는지 이러한 정보들을 요로 대시보드, 네트워크 토폴로지 대시보드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드 유저들에 대한 정보들이 있고, 그 엔드 유저들이 트래픽이 이제 들어오는 접점이 되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가 되겠죠.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로 접근이 되고, 그 트래픽이 어느 정도 트래픽이 오가는지를 또 이렇게 각 이 라인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그 트래픽 현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 뒷단에 달려있는 이제 백엔드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럽에 있는 백엔드도 있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에 있는 백엔드도 있을 수 있고, 그 아시아 지역의 백엔드도 이렇게 각각 구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오는 트래픽이 그 분배가 돼가지고 어느 백엔드로 얼마만큼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요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결국 이 그래프에 대한 시계열 정보들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서 이제 드릴다운해서 조금 디테일한 정보들을 차츰 확인해 나가는 방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엔드 워크로드는 지금 이제 리전 단위로 이제 먼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클릭 몇 번으로 이제 실제 어떤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관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이제 쉽게 그래피컬하게 표현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프로젝트는 지금 네트워크 토폴로지의 프로젝트이고, 보시는 것처럼 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안에 그 네트워크 토폴로지라든지 여러 서비스들이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가장 첫 번째 위치해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좌측을 보시면 여러 가지 그 그래프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보면 모든 박스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익스터널 클라이언트, 로드 밸런서, 그리고 인스턴스, 클라우드 나트 게이트웨이, 네트워크 피어링과 같은 서비스들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구글 서비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구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뭐 대표적인 서비스는 빅쿼리라든지 클라우드 스토리지, 이런 것들과 그 저희 버추얼 머신들이 통신이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래프 형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 관련된 인터커넥트라든지 VPN과 같은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 라우터 부분도 여기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API 서비스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과의 이제 통신 현황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도 여기서 네,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잠시만요. 클릭이 갑자기 안 되네.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이 익스터널 클라이언트를 빼거나 이제 이렇게 다시 넣게 되면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보시고 이제 오른쪽 위에 익스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식으로 안에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에는 안에 로드 밸런서 안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URL 맵이라는 부분이 컴포넌트로 위치해 있고 그 안에 이제 CDN 맵이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N 서비스 같은 것들을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랑 이제 일체형으로 구성을 하시고, 이렇게 그 CDN 서비스에 여러 가지 URL 맵을 구성하셔가지고 서비스를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화면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또 내가 실제로 저기 컨피그레이션 상에서는, 로드 밸런서 상에서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를 구성을 했는데 왜 여기에는 하나밖에 안 보이냐라고 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실제 트래픽이 오가는 것들이 있는 것들만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있는 거는 그 해당 시점에 이제 트래픽이 오가는 부분이 존재해야지만 여기 토폴로지 상에서 표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CDN 맵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또 요 지난 시간에 대한 이런 타임라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의 스냅샷, 여기가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전체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스냅샷을 저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냅샷에 대한 결과를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는 여기에 있는 것들 뭐 달력을 클릭하셔서 특정 날짜로 돌아간다거나, 여기서 제공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6주의 그 과거 데이터까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6주 동안에 이제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9월 8일에 데이터를 보고 싶다. 뭐 크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 환경이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이 없어서 이제 보실 수 있는 건 좀 제약이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 이러한 과거의 현황들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프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스루풋이라든지 이러한 CDN 그 맵이라는 그 컴포넌트가 실제 어느 리전과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실제 데이터는 다 클라우드 모니터링에 있는 그 매트릭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오른쪽에 이제 표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결과들을 이제 좀 보시고 좀 특이사항이 있으시거나 뭐 더 드릴다운해서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클릭하셔가지고 더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엔드 유저도 더 드릴다운해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인디아, 뭐 여기 각각 나라가 또 표기가 되죠. 그래서 나라 단위까지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밑에 있는 그 리전에 있는 것들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실제 VPC 단위로 이제 VPC들을 표기를 하실 수 있고, VPC 내에 어떤 MIG, 그 매니지드 인스턴스 그룹으로 CDN 백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그래피컬하게 어떤 식으로 플로우가 이루어져 있고, 이게 내가 의도한 대로의 그 트래픽 흐름이 맞는지 틀린지 이러한 것들의 정보에 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글로벌 로드 밸런서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뭐 대부분 예상하시는 게 그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아시아 쪽에 있는 백엔드로 이렇게 라우팅이 돼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유럽에 있는 건 유럽에 있는 백엔드, 뭐 미국에서 오는 트래픽 요청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선지 뭐 그게 아니고 여기 그래픽으로 확인을 했을 때 일단은 뭐 다른 지역의 백엔드로 라우팅이 된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 이 인스턴스 그룹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일이 있는지 뭐 이러한 정보들을 조금 드릴다운해서 확인을 해서 실제 인스턴스 그룹에서 예를 들어서 CPU 유틸라이제이션이 뭐 좀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이것들이 이제 로드 밸런서 쪽에서 보기에는 그 정상적이지 않는 상태라고 판단해서 정상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뭐 유럽으로 리라우팅을 했구나, 뭐 이러한 식의 인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표현되는 이제 컴포넌트들도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는 온프레미스와 연결이라든지 타 클라우드와 연결도 여기서 다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저희의 이제 뭐 빅쿼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API 기반 서비스들, 매니지드 서비스들도 이쪽에서 다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온프레미스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빅쿼리로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이 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느 지점에서 좀 트래픽이 확인이 되지 않는지를 확인하실 때도 이러한 것들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발표 자료로 돌아와서 여기 네트워크 토폴로지에 대한 간단한 데모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까 화면에서는 구성을 제가 안 해서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구글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구글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또 익스펜드를 하게 되면은 여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제 storage.googleapis.com 또는 이제 compute.googleapis.com 또는 뭐 클라우드 로깅, 이것도 다 API로 어떤 트래픽을 전달하고 하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클라우드 로깅, 뭐 클라우드 모니터링 쪽과도 어떤 식으로 어떤 트래픽을 가지고 통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그 가시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최근에 추가된 기능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커넥트라든지 VPN 같은 이런 서비스들도 그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네트워크에 좀 뷰를 다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드릴 부분은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는 여기까지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소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퍼포먼스 대시보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게 퍼 프로젝트 퍼포먼스 대시보드가 있고 글로벌 퍼포먼스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하지만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 대시보드는 그 어떤 패킷 로스와 레이턴시에 대한 매트릭이 포함된 실시간 성능, 우리 GCP를 사용하고 있는데 GCP에서 뭔가 퍼포먼스가 안 나와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서 들어가서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조금 빨리 확인할 수 있는 이 실시간 대시보드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프로젝트별 이제 서비스 레벨 인디케이터 그 SLI를 제공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고객의 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이제 퍼 프로젝트 대시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부분에 이제 버추얼 머신과 버추얼 머신이 실제 통신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이제 존 레벨까지 드릴 다운해서 실제 패킷 로스라든지 이게 대기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이턴시, 지연에 대한 RTT 값, 왕복 타임에 대한 그 매트릭을 사용자들한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그 네트워크 인텔리전스의 퍼포먼스 대시보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 실제 이 부분을 클라우드 모니터링에서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트릭을 활용하는 클라우드 모니터링 커스텀 차트에서도 이런 유사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퍼 프로젝트, 이제 고객의 환경의 대시보드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대시보드, 이거는 고객 환경뿐만 아니라 저희가 구글 클라우드의 모든 고객들의 그 매트릭을 이제 어떤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보여드리는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놓은 이유는 실제 고객의 환경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구글 전체의 문제인지를 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기는 이제 구글 vs me라고 되어 있는데 구글이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를 빨리 확인하는 부분에 사용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들은 기본적으로 존 레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리전의 그 아시아 노스 이스트 3의 A존과 C존이 서로 뭔가 통신이 안 되고 패킷 로스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서로 통신이 잘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때 이게 어디가 문제인지 퍼 프로젝트 뷰를 보시면은 실제 이제 고객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뷰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을 보셨는데 마찬가지로 똑같은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어떤 구글의 아우테이지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이제 판정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빠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접근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 대시보드인데 이러한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은 패킷 로스와 레이턴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는 패킷 로스에 대한 뷰를 제공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리전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게 이제 리전과 리전의 이제 내부적인 통신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대한 통신도 이제 함께 제공하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난 6주간의 패킷로스 데이터나 레이턴시 트렌드를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이렇게 피크 쳐가지고 올라오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패킷로스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기 보면은 지금 실제 트래픽이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나의 패킷로스가 발생을 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은 마찬가지로 퍼 프로젝트랑 마찬가지로 실제 구글 GCP 전체 네트워크 성능에 대한 어떤 가시성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존과 어느 존의 통신, 예를 들어서 일본에 있는 그 도쿄 리전의 뭐 C존에 있는 버추얼 머신과 서울에 있는 A존에 있는 버추얼 머신이 서로 통신을 하는데, 이게 우리 버추얼 머신만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글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조금 그래피컬하게 확인해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레이턴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예를 들어서 서울 리전과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리전이 서로 레이턴시가 얼마나 될지 이러한 것들의 정보를 여기 이제 퍼포먼스 대시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네트워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리전에 위치를 해야 이제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엔드 유저가 있는 지역에 좀 최적화된 레이턴시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vs 미처럼 이제 서로 비교하는 부분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실제 퍼포먼스 대시보드 부분이 글로벌 뷰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아까 보여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터넷과의 뷰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미국이면 미국, 한국이면 한국, 뭐 이러한 다양한 지역의 엔드 유저의 요 해당 존에서 서비스를 하면은 어느 정도 레이턴시를 보일 것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판정하실 수 있고, 실제 프로젝트의 그 현황 같은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뷰는 아까 보셨던 이 퍼포먼스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트래픽 타입을 클릭을 하셔서 실제 인터넷 엔드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 단위, 그러니까 구글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외에 있는 엔드포인트들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는 값을 이제 글로벌 뷰로 제공을 하고, 이 프로젝트 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트래픽을 발생하고 있는 통계 정보를 통해서 여기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뷰를 보시면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 구글 네트워크 이외의 엔드포인트들에서 통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로젝트 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워크로드의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 대시보드도 간단하게만 보시면은 여기는 뭐 특별히 좀 전에 보신 거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셀렉트 리전들을 실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대 5개까지 리전을 선택을 하셔서, 아까 이제 화면으로 못 보여드린 부분은 요 밑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리전 간의 페어를 구성하실 수 있어서 어느 리전에 어느 존과 통신을 할 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드릴 다운해서 보시게 되면은 실제 뭐 리전 내에 존에 대한 정보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의 이제 구글 클라우드 전체의 대시보드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35개의 리전의 정보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전 간의 통신에
어느 리전의 통신에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여기에 있는 과거의 시리얼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거 시점에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는 저희 GCP를 지금 당장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지 않더라도 이러한 저희 구글링 하셔서 구글 클라우드 네트워크 퍼포먼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러한 대시보드를 들어갈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여지는 정보는 실제 리전과 리전 사이에 이제 레이턴시를 저희가 계속 측정을 해서 이렇게 통계 그래프로 데이터 스튜디오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의 정보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네트워크 어떤 플래닝을 하신다거나 레이턴시 정보가 궁금하실 때 이러한 대시보드를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은 이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테스트입니다. 커넥티비티 테스트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온프레미스나 이제 보통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테스트 할 때 이제 핑 테스트 같은 거나 이제 트레이스 루트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지능적으로 좀 그래피컬하게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핑 테스트 같은 거 하시게 되면은 이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그리고 버추얼 머신 간의 뭐 어떤 연결 부분을 진단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로 시뮬레이션 된 경로 추적과 이제 어느 위치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좌측에 있는 커넥티비티 테스트를 만들면 이제 이름을 지정하시게 되고 프로토콜도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TCP로 지정을 하시고, 소스 IP는 이제 구글 GCP 내에 있는 것들도 지정하실 수 있고, GCP 외에 외부에서 인터넷의 주소도 지정하실 수 있고, 아니면 온프레미스의 주소를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스나 데스티네이션도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포트 넘버도 지정을 하시게 되고, 그걸 크리에이트를 클릭하시면은 실제 오른쪽과 같은 결과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언리처블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언리처블은 실제 트래픽이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가다가 이제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거기까지 이제 정상적으로 트래픽이 도달했다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부터 이제 트래픽이 전달이 되지 않는데, 이 트래픽이 왜 전달이 되지 않는지는 여기 라우팅도 적절히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그레스 파이어월 룰도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버추얼 머신 인스턴스 부분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밑에 보시면 이제 인그레스 파이어월 룰 부분도 이제 적용이 돼서 패킷이 드랍이 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넥티비티 테스트가 이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쓰일 수 있고요. 좀 전에 보셨던 파이어월에 대한 부분, 아니면은 이제 라우팅이 잘못돼서 라우팅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실제 트래픽이 안 도달을 한다라는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로드 밸런서에 이제 백엔드가 패시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백엔드에 있는 인스턴스까지 전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포워딩 룰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패키지 전달될 수 있고, 모든 부분이 이제 초록색으로 표현이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온프레미스에서 이제 버추얼 머신에 직접 들어가셔서 뭐 핑을 치신다거나 뭐 트레이스 루트를 하시는 부분을, 물론 그거를 100%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네트워크 단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 트레이스 루트 같은 경우에는 홉바이홉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정보들은 어떤 GCP의 라우팅이라든지 어떤 GCP에 있는 컴포넌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나 그런 것들이 적절히 구성되지 않았을 때 좀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좀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러블 슈팅과 같은 용도에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기도 간단히만 데모를 보여드리면, 제가 미리 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커넥티비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게 뭐 DB2DB 트래픽도 있고, DB2 인터넷에 대한 내용도 있고, 온프레미스 GCP2 폰트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만 키워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렇게 미리 구성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러한 것들을 바로 런을 여기 보시면 리런이라고 제가 이거는 좀 막아놨는데 그 리런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다시 실행을 해서 그 시점에 이제 트래픽이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놓으시고 이제 테스트로 활용해 보실 수도 있고 이제 새롭게 만들어서 그때 필요한 내용을 바로바로 구성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모는 아주 간단한 데모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파이어월 인사이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월 인사이트 부분은 실제 방화벽 룰, 특히 VPC 방화벽 룰을 운영하실 때 한번 방화벽을 운영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방화벽 룰을 한번 넣기는 쉬운데 실제 이 방화벽 룰을 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방화벽 룰이 얼만큼 잘 동작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이제 평상시에 이제 패턴이나 이런 그 통계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다가 그러한 것들에 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룰이 엄청 많고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과대 허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룰을 설정하실 때 혹시 사람이 실수해가지고 잘못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오래 지나게 됐는데 이게 내가 회사 들어오기도 전부터 이제 전임자가 설정해 놓은 룰들인데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때 이러한 식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용량 측정 베이스의 매트릭을 확인해서 이 방화벽 룰들이 얼마나 히트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히트한 적은 언제인지 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룰들에 의해서 밑에 이제 존재는 하고 있지만 실제 섀도우 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 동작은 하지 않고 있는 그 룰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필요 없는 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섀도우 룰에 대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알려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용하지 않는 허용 규칙, 그래서 과도하게 오픈이 되어 있다거나 뭐 모든 포트로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올 퍼밋 룰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좀 인사이트를 드리는 부분을 여기 파이어월 인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어월 인사이트가 화면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 차단된 룰에 대한 여러 가지 히트 카운트들 그리고 섀도우 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룰에 대한 이름들 그리고 섀도우 룰이 어떤 룰 때문에 이제 섀도우 룰이 됐는지 그 상위에 있는 룰들도 표시를 해주고요. 그리고 실제 허용된 룰이지만 이 히트 수가 없어서 이게 실제 동작하지 않은 룰 같은데 이러한 것들도 좀 정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리스트 형식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 GA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살펴보았고요.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프리뷰로 제공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나 어떤 그런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디텍트를 해서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또는 패킷 드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좀 알려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을 디텍션을 하고 그거에 대한 루트 코즈를 확인을 해서 실제 레코멘데이션까지 진행을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제공되는 여러 가지 룰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IP가 있는데 뭐 익스터널 IP라든지 인터널 IP를 부여를 했는데 익스터널 IP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부여한 순간에 조금씩 과금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제 사용되지 않는데 익스터널 IP가 구성이 됐다. 뭐 이러한 룰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넥스트합 라우팅이 있지만 그 어떤 라우팅 구성이 있지만 그 다음에 있는 넥스트합이 실제로 버추얼 머신이 문제가 생겨서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뭐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잘못된 넥스트합으로 라우팅이 지정이 됐을 때 그러한 경우에는 트래픽이 블랙홀 현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알려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로드 밸런서 헬스 체크라든지 뭐 이런 게 적절하게 구성되지 않아서 트래픽 자체가 블랙홀에 빠지거나 아니면 파이어월 룰의 헬스 체크 룰 자체가
막혀가지고 이 헬스 체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실 수 있고, 저희가 또 많이 추가된 부분 중에 하나는 또 GK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GK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환경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 트러블 슈팅 하시기 이제 만만치 않은 환경일 수 있는데, 그러한 쪽에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노드에서 컨트롤 플레인으로 서로 통신하는 부분이 막혀 있다거나, 뭐 이런 부분은 뭐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하는데, 이제 서브넷이 이제 부족해서 이제 뭐 커넥티비티가 페일리어가 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의 여러 가지 사례들을 조금 저희가 녹여가지고 그러한 것들의 디텍트가 되면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바쁘게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토폴로지 같은 경우에 이제 네트워크 현재 배포된 상황이라든지 트래픽 기반 이제 흐름 파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퍼포먼스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내 프로젝트와 구글 전체 상황을 비교해가면서 이제 어떤 성능이 문제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커넥티비티 테스트는 저희가 트러블 슈팅하는 용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트러블 슈팅 하시거나 구축 시에 뭔가 문제 생겼을 때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파이어월 인사이트는 파이어월, VPC 파이어월에 대한 운영에서 좀 뭔가 보안적인 개선을 가져가고 계속 운영하시는데 좀 효과적으로 최적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최근에 소개된 프리뷰로 제공되는 네트워크 어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장애 상황이나 비정상적으로 라우팅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감지해서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퀴즈를 하나, 이제 형준님께서는 퀴즈를 여러 가지 많이 내주셨는데, 이제 제가 간단한 퀴즈 하나를 내고, 이제 두 명의 그 정답 빠르게 맞춰주신 분들께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의 기능이 아닌 것은 첫 번째 퍼포먼스 대시보드, 두 번째 네트워크 토폴로지, 3번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센터, 파이어월 인사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아주 쉬워서 지금 많은 분들이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맞습니다. 그 네트워크 커넥티비티 센터가 이제 실제 다른 제품, 라우팅을 도와주는 제품인데, 이 네트워크 인텔리전스 센터 내의 기능은 아닌 부분으로 이제 정답으로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맞춰주신, 제가 보니까 이제 왕승남님과 이제 바비 강님, 강민수님께서 가장 먼저 정답을 맞춰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좀 진행을 더 해보도록 할게요. 그 쉬지 않고 진행을 하고 그 마무리로 이제 Q&A를 진행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할 세션은 이제 네트워크 프로덕트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네트워크 스페셜리스트로서 네트워크 제품 전반적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번 업데이트 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조금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파이어월 정책, 파이어월 팔리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파이어월에 대해서 많은 업데이트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VPC 파이어월을 설정을 하신다고 하면은 VPC 파이어월 개별 룰을 설정하시게 되고요. 이 파이어월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별 VPC 하나하나를 설정하시기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여러 VPC에서 활용을 하신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선별적으로 적용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식으로 조금 운영하시는데, 방화벽 정책을 운영하시는데 좀 도움드릴 수 있는 그 통합적인 방화벽 정책을 수립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능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 이게 최근에 G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글로벌 네트워크 파이어월 팔리시라는 게 있고 리저널 네트워크 팔리시라는 게 있고 네트워크 파이어월 팔리시라는 게 있는데 뭐 둘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 정책을 세우고 그 네트워크 정책에 대해서 이제 먼저 적용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VPC별 파이어월 룰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VPC도 이제 점점 개수가 많아지고 이제 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천 개의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사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특정 파이어월 룰 하나가 있다고 해서 예전 같으면은 이제 어떤 물론 자동화를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하나 들어가셔가지고 뭔가 설정을 하셔야 됐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파이어월 정책을 사용하셔서 이 큰 정책 같은 것들은 이제 파이어월 정책에 설정을 하시고 이 해당 VPC에 스페시픽한 VPC 파이어월 룰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VPC 파이어월 룰에서 설정을 하시게 되는 식으로 약간 그 계층화된 파이어월 룰들을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계층화 파이어월이라고 하이어라키컬 파이어월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그 조직 단위라든지 폴더 단위로 룰들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여기 새로 나온 이 부분은 이제 어떤 프로젝트 단위 이상의 파이어월 룰 정책을 수립하시고 그거를 손쉽게 이제 뭐 모듈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적용을 새롭게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제 리소스 매니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매니저 같은 부분은 실제 그 여러분들이 파이어월 정책을 이제 태그 기반으로 많이 설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태그 기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VPC 피어링과 같은 그 어떤 타 조직과의 VPC 피어링을 한다거나 뭐 타 프로젝트와 타 VPC와 VPC 피어링을 하게 되면은 요 태그 정보들은 실제 무시가 되고 요 태그 정보를 활용할 수 없었는데 그러한 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랫폼 전체 플랫폼 차원에서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 차원에서 요 리소스 매니저에서 태그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고 요 태깅 정보를 통해서 그 해당 워크로드나 리소스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르는 파이어월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구글 클라우드의 플랫폼 차원의 태그 관리를 리소스 매니저에서 구성을 하실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은 그 실제 요 IAM 룰에 따라서 요 태그를 변경을 할 수 있고 없고를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VPC 간에도 사용이 가능하고 실제 프로젝트 간에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으로 VPC 피어링과 같은 실제 다른 프로젝트나 다른 조직에서 연결을 하시더라도 요 태그 기반을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서 표현이 되는 부분은 실제 트래픽이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적용이 받는 거는 조직 레벨의 이제 파이어월 계층 파이어월의 정책이고 그 다음은 폴더 레벨의 정책을 적용을 받게 되고요. 여기도 다 통과한 정상적인 트래픽이라면은 이 밑에 있는 VPC 레벨의 그 네트워크 파이어월 팔리시를 먼저 적용을 받게 되고 그 밑에 이제 적용을 받는 게 이제 파이어월 룰에 대한 내용을 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그 가장 밑에 디폴트로 깔려 있는 그 임플리시티한 룰들을 이제 적용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받은 이후에 이제 다 통과된 트래픽만이 이제 허용이나 차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룰과 리저널 룰의 차이는 이게 저희 VPC 특징이 글로벌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리전 단위로 따로따로 룰들을 좀 정책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리저널한 정책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는 글로벌하게 요 VPC 내에서는 다 통합된 정책을 가져가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파이어월 팔리시라는 정책을 이제 정의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뜻 봤을 때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 운영하셨을 때는 이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사용하시면서 이제 여러 글로벌 고객들이 굉장히 좋은 피드백이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방화벽 정책 시 실제 이러한 식으로 뭐 앞에 그림이랑 유사하긴 한데 이러한 식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 레벨의 정책, 그다음에 조직 레벨의 정책이지만 이제 폴더에 적용된 정책, 그 밑에 이제 어떤 그 네트워크 파이어월 정책에 대한 부분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리고 그 이외에 파이어월 룰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부분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했고 여기 파이어월 팔리시의 이제 좋은 점은 이제 한쪽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른 쪽에 다른 폴더에 있는 것이나 뭐 다른 프로젝트에 있는 VPC에도 이러한 룰들을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실제 여기 파이어월 팔리시만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각 개별 VPC에 있는 룰들이
따로따로 업데이트할 필요 없이 한꺼번에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는 네트워크 태그 부분과 리소스 매니저의 태그 부분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표현을 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소스 구분으로 봤을 때는 이 리소스 매니저의 태그는 조직 레벨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구조 자체는 그 기존의 네트워크 태그는 단순히 스트링으로 입력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was면 was, db면 db 뭐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입력해서 그걸 태그로 삼았는데, 여기는 여러 가지 키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밸류 값을 가져서 그러한 부분을 그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고요. 접근 제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는 그 특별한 태그에 대한 그 수정 권한이 이제 컴퓨터 엔진에 대한 권한만 있으면 접근 제어가 없었는데, 이러한 부분을 IMU를 사용해서 그 접근 제어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인스턴스에는 실제 이 태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인스턴스에 태그를 적용하게 되면은 그 NRC 인스턴스의 인터페이스가 어떤 인터페이스든 같은 태그 내용을 적용받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리소스 매니저의 태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인터페이스별, VPC별로 따로 적용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리소스 매니저 태그는 이제 파이어월 정책에서 지원을 하게 되고, 실제 파이어월 룰에서는 미지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제 기존의 네트워크 태그 같은 경우는 반대로 정책에선 지원이 안 되고, 실제 파이어월 룰에서 적용이 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소스 매니저 태그는 VPC 피어링에서 활용을 하실 수 있고, 실제 네트워크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VPC 피어링에서는 활용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차이점으로 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파이어월 룰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이제 디도스 프로텍션과 와프 솔루션인 저희 클라우드 아머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아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희 로드 밸런서와 일체형으로 이제 동작을 한다, 프록시 기반 로드 밸런서와 일체형으로 동작을 한다라고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 최근에 이 프록시가 없는 로드 밸런서인 그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라든지 아니면은 버추얼 머신이 직접 익스터널 IP, 퍼블릭 IP를 가졌을 때 이쪽에 있는 그 워크로드들도 다 프록시가 없는 패스스루 방식의 엔드포인트들도 이제 클라우드 아머로 이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와프 기능이나 어떤 레이어 7 기반의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HTTP 로드 밸런서와 연계하셔서 구성을 하셔야 되고,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떤 디도스 프로텍션 부분이 이제 새롭게 이 클라우드 아머의 이제 패스스루 방식의 이러한 그 엔드포인트들의 적용을 받는 부분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 패스스루 방식은 이제 클라우드 아머로 뭔가 이렇게 와프루를 적용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은 지원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내년쯤에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로드맵 부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 팀에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 팀에서 저희 서승원 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제 석세스 매니저이신 서승원 님께서 만들어 주신 최근에 이제 저희 구글 클라우드 아머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태 IT 역사상 가장 큰 레이어 7 디도스 어택에 대해서 이제 방어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한 장표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이어 3나 레이어 4의 공격이 아니었고, 실제 세션을 만들어서 만들어낸 HTTP get flooding 공격이었고요. 실제 이게 가장 많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46 밀리언 리퀘스트 퍼 세컨드, 초당 4,600만 개의 요청이 들어왔다, RPS 기준으로. 그리고 이 요청 자체가 132개국에서 이제 5,000개가 넘는 소스 IP로 발생이 됐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이 위키피디아가 하루 종일 발생하는 양의 트래픽을 실제 10초 만에 발생을 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트래픽, 요청 건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아머의 저희 어댑티브 프로텍션이라는 저희 ML 베이스의 그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 평상시 트래픽을 학습하고 있다가 그 평상시 트래픽이 아닌 이상 트래픽이 감지가 되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디텍트를 하고 그러한 것들에 이제 차단할 수 있는 룰들을 알려주는 시그니처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격에 대한 타임라인을 좀 살펴보면은 실제 처음에는 이제 천천히 공격이 점점 많아지다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이제 클라우드 아머의 어댑티브 프로텍션이 디텍트를 했고 그것에 대한 얼럿을 관리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이제 형주님이 소개시켜 주셨던 이런 얼럿 팔리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 SMS나 뭐 여러 가지 메일이나 뭐 슬랙 같은 것들로 확인을 하셨겠죠. 그래서 그 확인한 관리자가 즉시 요 차단하는 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차단하는 룰 자체는 바로 모두 트래픽을 차단하는 룰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시그니처에 맞는 룰을 적용을 하셨고 그 부분도 완전 차단하는 게 아니라 레인 리미트로 어떤 임계치 이상의 트래픽만 깎는 부분으로 실제 서비스 영향도를 최소화시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차단해서 이제 뭐 보시면은 1시간 이내에 대응이 됐고 실제 대응된 시간은 뭐 10분 정도도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분 이내에 대응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 공격자도 더 이상 소용없는 공격을 계속 리소스를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공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공격이 이제 실제 IT 역사상 가장 큰 공격이었다고 저희가 확인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이유는 뭐 물론 ML 베이스의 그러한 어댑티브 프로텍션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아까 형주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애니캐스트와 같은 아키텍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엣지의 그 엣지 네트워크 팝에서 분산해서 트래픽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 세계적으로 이제 132개국에 들어오는 트래픽을 굉장히 많은 팝, 그러니까 한 70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70개가 넘는 네트워크 엣지에서 분산해서 수용하는 아키텍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타 벤더나 뭐 타 CSP가 쉽게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아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GA가 이미 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도 그 여러 가지 기능이 프리뷰로 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뷰로 출시된 기능을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면, 이 프리컨피그드 된 와프룰들, 기존의 와프룰이 이제 굉장히 SQL 인젝션이나 이제 크로스 사이드 스크립트와 같은 이제 공격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정의한 프리컨피그된 룰을 가져다가 쓰셨는데, 요 가져다 쓰신 경우에 이제 뭔가 오탐이 발견되거나 실제 차단되면 안 되는 트래픽을 차단하는 경우에 실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그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제공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정 헤더에 있는 값을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특정 쿠키를 가진 값을 예외 처리를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이 새로 기능으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그니처 자체도 어떤 민감도 레벨에 따라서 쉽게 추가하고 빼고, 그리고 그 하위에 있는 시그니처들도 넣고 빼고 뭐 이러한 것도 옵트인, 옵트아웃 뭐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굉장히 고객들이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요 네트워크 스레드 인텔리전스 플랫폼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현재 클라우드 아머와 인테그레이션 하는 부분은 GA가 됐고, 여기는 뭐냐면은 뒤에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다크웹이라고 불리는 이제 토르 브라우저 같은 거 이제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면은 그 소스 IP가 숨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네트워크 소스로 접속을 했는지 알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흔히 익명 통신을 사용하는데 하는 이제 토르 엑시트 노드라는 그 토르에서 나오는 소스 IP들을 이제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룰을 적용하시게 되면은 실제 여러분들이 구성하시는 콘텐츠나 뭐 이러한 것들을 접근을 할 때 토르를 경유한 그 경유를 한 트래픽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을 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저희가 구글이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악의적인 말웨어를 심을 수 있는 사이트들에 대한 주소라든지 그 트래픽의 소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도 적용하실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크롤링이나 뭐 이런 것들에 노출되어야 되지 않아야 될 서비스라면은 이런 저희가 구글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검색 엔진이라든지 크롤러들의 IP들 주소를 차단하는 부분도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AWS나 애저, 그리고 저희 심지어 GCP, 그리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CDN 업체들의 소스 IP들을 일단은 차단하는 기능들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저가 아니라 뭐 어떤 크롤러라든지 뭐 별도 그 IT의 시스템이 접근하는 뭐 봇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데 뭐 이러한 기능들이 다 이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글이 관리를 하고 계속 관리 그 메인테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이제 악의적인 IP 주소를 따로 관리하신다거나 뭐 이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ML 베이스의 뭔가 어택 디텍션 그리고 반응하는 부분인데, 최근까지는 요게 이제 어떤 어택에 대한 시그니처를 제너레이션을 하고 요 부분을 관리자의 언론만 주는 부분까지만 기능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자동으로 만들어낸 룰들을 이제 오토매틱하게 와프룰로 적용하는 부분, 차단을 하거나 허용하는 부분을 오토매틱 와프룰 디플로이 룰이라는 이름으로 기능으로 소개를 드리고요. 기존에 있는 기능 중에서 적용 부분만 자동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부분인데, 이제 패스스루와 같은 여러 가지 뭐 버추얼 머신의 익스터널 IP라든지 뭐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와 같이 프록시가 없이 동작하는 로드 밸런서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떤 클라우드 아머의 보호를 받게 돼서 이제 디도스 공격에 차단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이제 VPC 내 기능인데, 저희도 이제 전보 프레임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추얼 머신 간의 통신을 할 때 한 서브넷에 동일 서브넷에 있다고 했으면은 이제 그 리전 내에 동일한 서브넷 워크로드들끼리는 이제 요 8896의 전보 프레임을 지원을 해서 이제 어떤 그 트래픽에 좀 효과적인 운용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여기는 로드 밸런서 부분입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이제 아까 형준님께서 앞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글로벌 로드 밸런서를 구성을 하시려고 할 때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클래식 제품이 있고, 이제 새로 가장 위에 올라가 있는 제품이 글로벌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 글로벌 로드 밸런서와 그리고 이제 또 리저널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제품은 실제 온보이의 프록시 기능을, 그 오픈소스의 온보이 프록시 기능을 탑재를 해서 여기 여러 가지 오픈소스 온보이에 있는 그 피처들을 이제 포함을 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 가지 로드 밸런서, 리저널 익스터널, 글로벌 익스터널, 리저널 인터널 로드 밸런서들은 온보이 프록시를 그 데이터 플레인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또 한 가지 생소하신 것 중에 하나는 뭐 리저널 HTTP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실 텐데,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애니캐스트 부분이 없는 로드 밸런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타사의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처럼 이 특정 리전별로만 동작을 하고, 이 리전 간의 라우팅을 할 때는 저희 클라우드 DNS를 통해서 DNS 베이스의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이 DNS 쿼리를 할 때, DNS를 요청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리저널 익스터널 로드 밸런서로 그 해당 익스터널 IP의 주소를 알려주게 되고, 그쪽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타 CSP에서 구성하는 방식과 유사한 제품도 이렇게 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로드 밸런서 쪽에 업데이트된 부분은 이제 저희 인증서 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증서 서티피킷 매니저라는 제품이 저희가 새롭게 출시가 됐고, 요거는 이제 기존의 로드 밸런서에서 활용하던
그 제품이 인증서를 15개까지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로드 밸런서 VIP에 이제 15개 인증서를 탑재하면은 이제 더 이상의 인증서를 탑재할 수 없었는데, 이 저희 서티피킷 매니저를 활용하시면은 기본적으로 100개, 그리고 뭐 많게는 수만 개까지의 인증서를 탑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좀 인증서를 굉장히 많이 쓰는, 뭐 예를 들어서 웹 서비스를 호스팅하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에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인증서 부분을 마이그레이션 하시거나 실제 웹 서비스를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인증서에 대한 DNS 인증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서티피킷 매니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인증서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부분도 좀 원활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굉장히 바쁘게 네트워크 업데이트까지 좀 진행을 해보았고요. 뭐 시간이 4분 정도 좀 이르긴 하지만 이제 세션을 다 진행을 했고, 끝으로 그 저희가 한 20분 정도 원래 Q&A 시간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형주님